네, 안녕하세요. 각인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강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네, 상일여고 1학년 친구들 우리 수학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시험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말고사, 이번 기말고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일단 난이도는 선생님 기준에서는 중하 정도. 그래서 1등급 컷은 30점 만점 중에 이제 25점에서 26점 정도 예상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항 개수도 따지면 2개에서 3개 정도는 이제 틀렸을 때 2개, 3개까지는 그래도 1등급 컷 정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야 되냐라고 판단했을 때 연계가 어느 정도 됐냐로 판단할 것 같은데, 일단은 교과서 기반 문항이 8문항 정도 선생님이 직접 확인을 해봤을 때, 그 다음에는 학교 프린트가 부교재 대신 이제 배부되는데 학교 프린트에서 4문항 정도 연계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숫자 변형, 우리가 분명히 연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할 텐데 숫자 변형보다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변형이 좀 더 돋보였다 이야기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변형됐는지 직접 이제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이 이제 직접 마무리 교재에 학교 프린트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변형이라든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텐데요. 자, 봐주시면 요 1학기 기말 12번 문항. 자, 변형이 어떻게 되었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학교 프린트 문항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변형해서 직접 마무리 교재에 출제하였습니다. 봐주시면요, 분명히 음악 동아리, 체육 동아리, 그 다음에 이야기 나와 있고 가조건, 나조건에 각각 한 개 이상 동아리를 택해서 3개의 동아리를 택한다. 그 다음에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동아리 개수가 적어도 1개다. 이러한 조건이, 자, 넘어가 주시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입장에 맞춰서 어떻게 나왔냐면 선택 과목 조사로 변형됐습니다. 다만 잘 읽어봐 주시면요, A하고 B는 앞에 국어, 수학, 영어에서 한 과목씩 택한다. 근데 여기 나다 조건 봐주세요. 한 과목씩 택해서 3과목을 택한다. 그 다음에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적어도 1개다. 여기 지금 가나 조건과 나다 조건이 서로 동일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이런 식으로 연계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 문제 상황이 바뀌니까 내가 이거 풀었던 문제인가? 하고 당황해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봐주시면 여기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도 변수를 줄여서 이제 3자리 잔수에 대한 표현을 100의 자리에다가 A를 곱하고 10의 자리에다가 10에다가 B를 곱하고 1의 자리에다가 C를 곱한 형태고, 그 다음에 가조건, 나조건 다음과 같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무리 교재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실었는데 아마 요거보단 요게 조금 더 쉽게 계산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연계된 문항 봐주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항에 대한 변형 아니면 모의고사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셨는데, 자, 19번 문항이 다음과 같이 원래 이제 학교 프린트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다. 그 다음에 서답형 5번 맨 마지막 문항이 우리 경우의 수 문항인데, 자, 교과서에 있는 문항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자, 통로 사이에 의자 2개, 의자 3개를 의자 4개, 2개로 바꾼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는 사건이 1개가 아니라 사건 2개를 넣어서 우리 합의 법칙으로 계산하게끔 출제된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일여고 1학년 친구들이 어디 부분이 더 어려웠는지 이제 크게 2문항만 살펴볼 건데요. 아까 관찰했던 학교 프린트에도 나왔지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꿨던 요 1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봐주시면요. 문제에서 A하고 B 학생이 똑같은 이 선택 과목에서 이제 과목을 선택한다. 국어, 수학, 영어에서 한 과목 한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사회랑 과학에서는 각각 한 개 이상씩 선택해서 총 3개 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적어도 한 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A하고 B하고 똑같이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일단 학생 A 기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 자, 먼저 A가 첫 번째.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국, 수, 영, 중, 한 개.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과학 과목 중에서 우리가 한 개 이상씩 선택해서 3과목을 택할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사회를 2과목 선택할 건지 아니면 과학을 2과목 선택할 건지를 우리가 분리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 두 번째는 사회가 2과목, 그 다음에 과학이 한 과목인 경우와 그 다음에 과학이 2과목, 사회가 한 과목인 경우를 나눠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내가 과목 선택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다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자, 일단은 사회가 몇 과목이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과목. 맞나요? 자, 그래서 4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2과목 중에 1과목을 선택. 과학은요? 과학은 2과목 중에 2과목 다 선택하고 나머지 4과목 중에 1과목 선택. 이렇게. 자, 그랬을 때 1번 사건과 2번 사건이 동시에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가지수는 3개, 여기는 몇 개? 6 곱하기 2에서 12개. 그 다음에 밑에는 1 곱하기 4에서 4개. 자, 따라서 A 학생이 선택하는 가지수가 국수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과학에서 3과목 선택하기 12 더하기 4 해서 얼마 나온다? 48가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B 학생도 똑같이 48가지를 고를 텐데요. 여기서 다조건만 해석한다면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적어도 1개라는 말인데 적어도라는 말이 이상이랑 같이 붙어요.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적어도 1개 이상이란 말은 둘이 완전히 똑같은 과목을 선택하는 가능성을 빼주시면 된다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A랑 B가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사실은 48의 제곱이라면 그 중에서 이 다조건은요. 다조건 해석하면은 다조건에 따라 자 같은 과목을 택하는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 나온다? 48가지. 똑같은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했을 때는 뭐 하면 된다? 48의 제곱에서 48만 빼도 괜찮아요. 계산하면 48 곱하기 47 해서 얼마 나온다? 우리 2256 이렇게 나올 거다. 됐나요? 뭐 여기는 뭐 크게 강조할 필요는 없이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고 한다면 요 15번. 요 15번은 학교 프린트에서도 해 조건이 주어진 연립부등식이 출제를 하긴 했지만 요게 조금 더 생소해서 아마 요거는 뭔가 연계가 좀 안 된 형태로 아이들이 당황했을 거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K가 1보다 큰
실수 K 1보다 큰 양수에 대해서 다음 연립부등식 성립할 텐데요. 정리부터 할게요. 밑에다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친구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밑에도 인수분해 가능해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x 괄호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자,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자, 밑에도요. 여기 둘로 나눠주시면 2k 괄호치고 k제곱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된 다음에 얘네가 두 근이 될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x-2k 그 다음에 x 괄호치고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따라서 우리 연립부등식 해를 각각 표현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식은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k 더하기 2보다 크거나. 다음 밑에 자 여기서 궁금한 점 선생님 2k가 클까요? k제곱 플러스 2가 클까요? 여러분 잘 봐주세요.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k제곱 플러스 2가 2k보다 항상 클 겁니다. 뭐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보여줘도 되지 집어넣어서 보여줘도 되지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라고 우리가 식을 바꿨을 때 얘가 항상 양수 나옵니다. 우리 실수의 성질에서 a-b가 항상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성질 활용해서 유도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x는 2k보다 크거나 같고 k제곱 더하기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는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오래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정수 개수가 두 개인 건 알겠는데 하나가 5인 건 알겠는데 다만 이게 5하고 6이 들어가는지 5하고 4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거 나누는 기준이 우리 k 범위가 사실 이 2k랑 k 플러스 2가 포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잡아주면서 포함관계를 직접 잡아줄 수밖에 없는데 k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 두 값이 같아지는 순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걸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 두 가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k제곱 더하기 2의 범위를 알게 돼요. 어떻게? k제곱 더하기 2는요. 자,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3보다는 큰데 6보다 작아요. 요거의 핵심. 6보다 작으면 6이 들어가지 않네요. 그럼 이 범주 내에서는 4하고 5만 가능하다. 하나 더. 자, 자연스럽게 우리 뭐 얘기할 수 있냐면 양변에 k를 더하면 얘 2k가 k 플러스 2보다 작구나. 자, 수직선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우리 부등식 표현할 건데요. 일단 0. 원래 얘네 둘이 크기 비교가 안 되는데 2k가 더 작구나. 2k. 그 다음에 k 더하기 2. 마지막은 k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색칠하남, 색칠하남. 바깥쪽, 바깥쪽. 그 다음에 색칠하고, 색칠하고, 안쪽. 자, 이렇게 부등식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해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냐? 자, k 플러스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k제곱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기될 건데요. 우리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수 개수가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5다. 여기 만족하는 정수가 정확히 누구다? 4하고 5다. 왜냐? 여기 보이시면 6보다 작다라고 했죠? 6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 4하고
5를 안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뭘 알 수 있냐면 문제 조건에 따라 이 k 플러스 2 대소관계,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2의 대소관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4하고 5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3은 들어가지 않고 역시나 6도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등식 2개 얻어낼 수 있어요. 자, k 플러스 2는 일단은 4보다는 작은 대신에 우리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죠. 물론 이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k제곱 더하기 2도 마찬가지로 자 5는 포함해도 되지만 6은 포함하면 어떻게 돼? 6은 포함하면 정수가 3개가 되죠. 자 위에 있는 부등식 정리하면 사실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다. 그 다음 밑에가 자 양변에 2를 빼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해서 사실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k가 2보다 작다로 표현될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 원래 범위가 두 군데 나오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요. 근데 k가 양수범위이기 때문에 음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음수는 안 따질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따지게 된다면 자 k가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범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쪽에다 쓸게요. 정리해서 k는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두 번째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사실은 k가 2일 때 확인해 주시면 k가 2일 때 k제곱 더하기 2가 6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져주시면 k제곱 더하기 2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냐? 6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범위에서는 만족하는 정수가 5하고 6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자, k가 딱 2가 됐을 때도 뭐한다? 이 문제 조건이 성립한다. 왜냐면 잘 봐주시면 k가 2가 됐을 때 k 플러스 2랑 2k가 같아지는 순간인데 선생님 이러면 4도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할 텐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두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다면 결과적으로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k가 2일 때도 우리가 성립한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는 2k가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부등식 범위가 살짝 바뀌어요. 자, 0. 이제 2k랑 k 플러스 2 자리를 바꿔주세요. k 플러스 2, 2k, k제곱 더하기 2 이렇게요. 자, 뻥, 그 다음에 뻥. 자, 그 다음에 2k 색칠, k제곱 플러스 2 색칠. 이번에는 범위가 2k보다 크거나 같고 k제곱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여기서는 만족하는 정수가 누구랑 누구다? (5하고 6) 맞나요? 자, 그럼 똑같아. 이번엔 5하고 6을 표기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4는 들어가면 안 되고 7도 들어가면 안 돼. 자, 똑같이 써주시면 여기다 쓸게요. 자, 이번엔 2k가 4보다는 커야 되는데 누구보단 작거나 같다? 5보단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k제곱 더하기 2가 6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7이 들어가면은 7이 포함됩니다. 7보단 작다가 돼요.
자, 만족하는 K 값이 K가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밑에는 K가, 자, 여기도 루트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5보다 작다. 자, 그럼 만족하는 범위가 K가 2가 성립하기 때문에 최종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5보다 작다예요. 자, 이 두 범위를 합쳐주시면 최종 범위가 어떻게 되냐?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루트 5보다는 작다. 따라서 제곱해서 더하면 8 이렇게 나온다요. 자, 그래서 봐주시면요. 범위가 4, 5가 들어가는 범위와 5, 6이 들어가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거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아? 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 당황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대비 우리 선생님 반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반 학생들도 아마 좀 어려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맞춰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 콘텐츠 이렇게 3가지 우리 개념만 다루지 않고 문제 유형이랑 같이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신 대비 때는 학교별로 이제 광문이면 광문, 선사면 선사 맞춰서 최대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재 내에 있는 문항들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볼 거기 때문에 내가 교재 내에 있는 문항들이 잘 숙지됐는지 내가 잘 개념을 파지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는 이제 학생별로 아이들이 틀렸던 오답들 아니면 자기가 취약한 유형들을 여기다 모아서 우리 전날에는 교과서가 가장 많이 연계되기 때문에 교과서와 함께 연습하는 시간 이렇게 가집니다. 자, 어쨌든 어머님들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들도 결과로서 우리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나간 친구들인데 이제 좋은 결과 이제 저한테 자랑하는 모습 이렇게 띄워놓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